자, 뭐 음악은 왜 나오는 거냐? 아, 박사장 의원님도 오셨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박사님입니다. 자, 그런데 김종대 의원이 지금 계시다가 예. 그 다른 방송 때문에 잠깐 가셔야 해가지고 김종대 의원 전화 연결 먼저 잠깐 하고 예, 박선대 의원하고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 예, 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김종대 전 의원 연결돼 있나요? 여보세요? 예, 연결은 돼 있는데 음질이 안 좋네요. 예, 듣고 있습니다. 자, 왜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바로 예, 우선은, 뭔가 계엄이 이성적으로 준비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알코올성 치매 환자, 멘탈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일단 즉흥적으로 내려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참모들이 이거를 교정을 하고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일체의 어떤 자유로운 논의가 봉쇄되다 보니까 정부나 군 내에서 지지를 얻지 못했고 첫 번째. 그것이 현장에선 지휘체계 혼란으로 이어진 것으로 종합이 됩니다. 네. 그리고요. 예. 그 중에 뭐 결정적인 장면 혹시 결정적인 장면요. 네. 예, 저는 서울청장하고 경찰청장하고 국회 봉쇄에 대한 이견이 이견이 있었던 걸로. 예, 그것이 국회 봉쇄에 실패한 첫 번째 이유였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두 번째는 계엄군의 출동이 48분 늦어졌습니다. 그 왜 그랬습니까? 원래 계엄군은 11시까지 국회를 점령하라고 지시를 받았는데 48분 늦게 도착했거든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먼저 도착을 했어요. 예. 예,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그래서 모든 실패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시간입니다. 시간. 근데 타이밍의 실패거든요. 48분 왜 늦게 도착한 겁니까? 그건 우리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이 제일 잘 알고 계시는데, 이 헬기가 이천에서 출발해가지고 국회로 올 때, P-73 비행금지 구역을 경유해야 되는데요. 이건 사전에 비행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이 미처 협조가 안 돼가지고, 허가가 되네 안 되네 하면서 지체된 걸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다른 방송 가셔야 한다니까, 다른 이야기는 저희 방송에 오셨을 때 하시기로 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대공 미사일 체계를 공군이 유지해요? 자, 같이. 예. 김도균 예. 지역위원장이시죠, 지금? 지금 도당위원장입니다. 더 높네. 강원도래요. 강원도래요. 도당위원장, 지금 방금 김종대 전 의원이 비행금지 구역 얘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알고 계세요? 사실은 이 전체적으로 이 윤석열 김용현 일당이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계엄군 임무를 받은 작전 부대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계엄 선포한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알 정도로 그리고 비상 소집이 된 다음에 이 계엄 선포가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알다 보니까 계엄 임무를 준비하는 이 시간이 부족했고 그다음에 각 제대별로 기능과 역할이 분화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기 권한 밖에 있는 일, 자기 권한 안에 있는 일을 통합할 수 있는 아마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렇게 그 협조 체계를 완성하는 시간, 장비를 준비하고 출동을 하는 알파 시간이 아마 지체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47분, 48분 비행 금지 구역을 푸느라고 시간이 걸렸다. 그런 사전에 말을 못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비행 금지 구역을 푸는 거는 공군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마지막 권한은 수방사령관한테 있습니다. 이 서울 지역으로 들어오는 P-73 공역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공중 자산에 대한 승인 권한은 수방사령관한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군 작전사령부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정리돼야 될 문제인데 전혀 그런 것들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공군에서 야 니네 무슨 소리야?
왜 헬기가 지나가 그랬고 이 시간에 한두 대도 아니고. 그럼요. 세대가 왜 지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잠깐만요. 좀만 기다려 보십시오. 근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그 비행 금지 구역, 용산 일대는 비행 금지 완전 금지 구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만약에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가지 않았다면 그 시간이 단축됐을까요? 단축될 수 있었겠죠. 여의도로 그런데 가는- 예. 예. 어쨌든 아마 그 뭐 헬기 이륙이나 이동이나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 어차피 인원들이 그 출동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까지 다 포함하면 그 제 시간에 계획된 시간에 그 도착이 이렇게 힘들었을 것이다. 임무를 할 수 없는 그런 그 우발적 요소들을 고려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전에 정교하게 계획은 짠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우리 수방 사령관 출신의 네. 위원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정원 차장 출신의 박선원 의원은 또 다른 의견이신데 예,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준비는 완벽하게 했고요. 했는데 예, 특전사 특임대는 3일 저녁 8시부터 대기 상태였고 사실은 월, 화 이틀 동안 전체 다 비상대기 태세했고 일체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즉 특정 상황에 투입될 준비를 다 마치고 있었고 근데 48분 늦은 이유 오전에 이미 항공 운항 계획 승인도 다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작전을 수행을 했고 그것을 민주당과 시민이 막은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한 것이 저들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저들이 근데 김동균 사령관이 이야기한 알파 시간까지 다 포함을 해도 네. 정확하게 작전은 수행을 제 시간에 했다고 보고 11시에 도착하라는 명령 받은 11시 48분에 도착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그런 일은 늘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준비를 잘해서.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은 공작사의 승인을 안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저도 10월 달에 국정감사에서 이천 그 특전사에서 헬기 타고 왔는데요. 저공 비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방사 이진우가 현장까지 왔다고 하는데 결코 그런 일로 이게 시간이 지체된 게 아니고 그날 이천의 그 다른 특전사 요원들은 다 취침에 들어갔고 특임대가 대기하고 있었는데 8시부터 도대체 무엇이냐 하면서 명령 떨어졌을 때 실탄 불출부터 시작해서 항공 운항까지 보통 2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9시 반부터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10시부터 준비해서 나왔기에 반드시 소요돼야 될 2시간을 계산해 보면은 매우 빨리 여의도에 진입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경기로 치면 뭐 비전문가 용어로 하면 부정 출발을 해야만 제 시간에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부정 출발을 하더라도 정상 출발하는 것처럼 신용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근데 뭐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하는데 저 한 20m 뒤에서부터 막 해갖고 와서 딱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미리 부정 출발을 다 준비했지만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대통령이 발표하고 나서 액션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니까 지연될 여기서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여튼 그 민주당에서 수개월 전부터 계엄 경고를 했고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한 그 당직자들까지 하시라도 계엄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야 될 조치 이게 이제 들어 있었고 행동요령이 그다음에 머릿속에 들어있었구나. 저도 비상계엄 선포가 되자마자 속초에서 서울로 출발했는데 국회에 도착해 보니까 벌써 시민들이 네. 그 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회 울타리 주변에 포진해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과 당직자 그리고 우리 그 시민들이 사실 계엄군의 기세와 그 첨단을 저지하는 아마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계엄군 생각합니다. 입장에서는 적군 사살하라고 훈련된 사람들인데 왔는데 시민들이 잔뜩 자기들 멱살을 잡으니까 그때부터 그 주저주저 했을 것이고 주저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잡힙니다. 그 영등포구 마포구 주민들이 꽤 많았다고 그래요. 이제 그 단톡방이나 가까운 데서 달려왔겠죠. 커뮤니티 게시판 같은 네. 데서 네. 가까운 사람들부터 빨리 가보라고 해서 그 인근에 사는 분들이 많이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등포구 마포구 시민 여러분들께도 저는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그 지금 이제 707 특임대가 3일 저녁 8시부터 투입될 준비가 됐고 북한 상황으로 투입되고 헬기로 이동한다.
하는 북한 것까지. 상황. 북한 상황. 네, 통보받기로는 자기들은 북한 관련 작전하는 걸 통보받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북한 상황이었고 아니 그러니까 더 충격받았겠죠. 국회로 내렸어.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앞에 있어. 예. 이 사람들 써야 하나?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특임대가 8시부터 이미 대기 상태, 투입 대기 상태, 비상 대기 상태가 아니라 투입 대기 상태에 들어갔었고 최단 시간 내에 왔는데 그게 북한이 아니고 여의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헬기로 이제 착륙을 해서 24번의 착륙, 시간이 많이 걸렸죠. 12대에 어. 로 분승을 해가지고 8에서 10명이 내렸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 모여야 이제 국회 본청으로 밀고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차로 국회 들어오는 게 축구장이 아니니까. 한 70m밖에 안 돼요. 길이가. 한 번에 앉을 수 예, 있는. 폭은 50m밖에 안 그래서 돼요. 거기에서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는데 이런 거는 이제 실제로 안 해봤으니까 그런 건데 그러나 이것을 북한에 투입한다고 했더니 여의도다 해서 순간 현장에서 이제 너희는 어디로 들어가라, 너희는 누구 체포해라 이런 것을 명령 지시를 받으면서 멈칫해진 거죠. 그거는 시민들이 바글바글하고 여기가 국회인데 예, 근데 우리가 지금 국회를 장악해야 된다는 건가? 예, 그 멈칫한 거는 이미 현재 부사관들 다 중사, 상사, 준위 이런 사람들이 이미 깨어 있는 그렇죠. 민주심이다라고 하는 거를 모르는 거죠. 그럼- 아니 북한에 가서 상황 투입하려고 작전 전쟁인 줄 알고 투입됐는데 무슨 국회냐 이러면서 내가 왜 왔는가. 그래서 지금 꼭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707 특임대를 비롯해서 이번에 동원된 특전사 부사관 초급 간부들이 엄청난 지금 스트레스와 내가 친히 쿠데타의 앞잡이가 됐느냐에 대한 자괴감에 스트레스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 고통받지 비난하면 마라. 안 돼요, 사실. 고통받지 말고 마음의 치유를 스스로 하고 다시는 출동 명령이 떨어져도 출동하지 말아달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출동 명령이 떨어지면 출동을 해야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출동하는데 어떻게 물어봐야죠, 안 해요? 이제는. 저는 그날 텔레비전 생중계도 하고 여기 이제 주기자 라이브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거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게 제가 이 상황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두 가지 때문에 좀 안도했었어요. 우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야당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국회로 엄청나게 빨랐어요. 그 진짜. 주진우 기자가 앞에 세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좀만 더 있으면 150명 넘길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1시간도 안 됐을 때예요. 예. 그리고 그 계엄군들이 이렇게 화면에 잡히는데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다투지 않는 거예요. 시민들이 밀려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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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거 중요했어요. 저거 봐라. 야간 투시경까지 끼고 왔다는 거는 정전시켜놓고 그 안에서 작전을 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온 것 같은데 예, 예. 작정했으면은 전원부터 내렸죠. 그렇죠. 왜 군인들이 저렇게 그냥 저럴 것 같으면 경찰보다도 못하잖아. 무거운 장비하고. 그래서 저 군인들이 시민들하고 충돌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런 느낌만 그냥 예, 받았어. 판단 미스였죠. 예. 사실은 투입된 병력들이 대한민국 국군 중에 가장 정예화된 그런 그러니까요. 병력을 마음 먹으면 다 그럼요, 잡혔죠. 투입했죠. 근데 윤석열, 김용현 이 일당들이 착각한 게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계엄군과 같이 임무 수행이 자기들이 명령을 내리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장병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보여준 거고.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수방사령관이라는 자가 현장을 지휘했다는 것은 이것은 별난 사람이 수방사령관이었어요. 수방사령관이 별대관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국회 현장에서 작전 지휘를 직접 야, 그 수방사령관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사실을 저도 전원을 통해서 듣고 나서 자, 이 군의 이 지휘 체계에 대한 정말 이 한심하고 이 당혹스러운 내란죄로 다 예. 다스려야죠. 지금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란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거고 윤석열이 사과도 않고 계속 다시 뒤집어 엎을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든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국방장관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한남동 국방장관 공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 김용현은 국방장관 아니잖아요. 아니 국방장관 아닌데 새로운 사람이 아직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 대리는 이 새 사령관에 대해서 보직해임을 해야 되고 군 검찰단과 국방조사본부는 각각 수사를 개시해서 한쪽이 보고 봐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방조사본부와 국방부에 있는 군 검찰단이 즉각 수사체를 가동을 예. 해서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그리고 특전사령관 다 불러야 되고 예하에 있던 여단장 특임단장 다 조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한 이 내란은 중지된 게 아니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세 사람이 김영현이 그 대통령실 예, 경호처장 경호처장 할 때 공간으로 불렀던 그렇습니다. 자들이 출입 기록도 안 남기고 모여서 그렇습니다. 뭔가를 했던 그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그때부터 계엄 예비 논의하고 음모가 있다라고 시작된 거죠. 예, 예. 논의하고 있다고 김민수 의원이 줄기차게 얘기했는데 아니 박선원 의원님이 그때 국회에서 그 정확하게 세 사람하고 지적하셨죠. 쿠데타 네. 모의했죠 막 예. 했잖아. 그 영상 잠깐만 봐요. 최근 이진우 수방사령관, 각종군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간으로 불렀죠.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입구에서 경호처 직원의 안내로 불러들여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내란 예비 음모로 비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야, 박선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딱 걸린 거지 그거는.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선동적인 말씀을 새빨간 하시는데 거짓말이고. 이 자리는 선동하는 무슨 말이에요? 선동이라뇨? 우선 아니 저기 아니 정확한 정보를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그럼 민주당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시점이 언제냐 그걸 가늠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저희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목하는 인물이 셋입니다. 그는 김영현 그리고 김태효 그리고 국정원 1차장 홍장원 늘 셋을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연초에 홍장원이 차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김영현이 이제 8월 7일 날 이제 장관을 임명을 받고 네. 그러면은 장관을 임명한 것이 이걸 실행하기 위한 하겠다는 거죠. 거죠. 그렇죠. 네, 하겠다는 거. 제가 7월 27일 필리버스터링에서 쿠데타 할 거라고 제가 이제 지적을 하니까 아뜨거라서 준비 체제 실행 계획에 들어갔는데 이 셋 그러니까 김영현, 김태효, 홍장훈, 국정원 홍장훈 이 셋이 주요 보직을 받으면 그것은 쿠데타 시작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장관을 딱 꿰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실탄 지급됐다는 예, 보도가 지급됐죠. 있던데 지급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탄통 그러니까 저기 아까 그 문자 메시지 있잖아요. 예. 카트리지. 거기에 카트리지가 뭐냐면 탄약통을 카트리지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렇게 탄창을 끼는 걸 화면 띄워주세요. 매거진이라고 하는데 저기 보시면은 그 화면 띄워주세요. 예. 숫자 2번 있잖아요. 중도단위 SOP 바로 위에 카트리지도 사용할 수 있게끔 정비할 것. 그래서 탄약통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저거는. 그 육군에서는 탄통이라고 그러는데 기관- 저기 카트리지 이런 말을 안 쓰고 기관총 탄통이라고. 배치됐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거는 기관총은 이제 저격수 전용 기관총이 저격수가 저격수. 투입돼 있었죠. 예. 예. 저격수가 투입돼 있었다는 거는 사실은 여차하면 저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두 가지 목적이죠. 그러니까는 그 국회 잔디에서 만약에 그 국회의장이 탈출을 시도한다든지 이재명 대표 탈출을 시도할 때 쏘겠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저기 국회 옥상에서 시민들이 들어오면 앞에서 밀고 들어오는 시민을 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707 원래 임무가 참살 아닙니까? 요인 암살이고? 참수 작전 포함돼 있죠. 이- 예. 그렇죠. 예. 그 대테러 작전 부대이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임무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임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국방장관 그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이 김선호 차관 이 인원이 가장 먼저 정말 해야 될 일, 적어도 역사에 본인이 이런 역할을 했다 남기려면 오늘 당장 그 3명 아까 우리 박선원 의원님 말씀하신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부터 보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보직해임은 이게 행정조치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임무 역할 속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나중에 인원들을 체포 이런 건 나중에 하더라도 그럼요. 권한 행사를 못하게 권한 되잖아요. 행사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자기들 살 길 찾아서 무슨 모의를 다시 하고 몰라요. 무슨 작당을. 그러니까 우리는 신발끈 조이고 무슨 일이든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예, 그렇게 해야 생각하고 됩니다. 그 지금 시민들도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두 번째 고비가 오늘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약 72시간을 민주시민, 민주당이 국회를 함께 지키면서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윤석열 탄핵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 모레 한다는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그게 다 이 제2의 쿠데타 시도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방어선을 치는 거하고도 관련 있는 일정으로 예,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잘 넘겨야 되니까. 지금 그래서 윤석열이
사과 담화를 안 하지 않습니까? 네. 내란 윤석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주역들이 권한이 다 살아 있어요. 권한이 다 살아 있습니다. 권한이 다 살아 있어서 똑같은 방식의 구태타를 하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시를 안 받을 테니까 이제는 정말로. 예, 예. 하지만 어떻게 살아날까 지금 모색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미친 자들이니까.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를 가족으로 두고 계신 분들은 직접 설득해야 됩니다. 내 자식이 수방사에 있고 내 자식이 특전사에 가 있으니까 내 남편이 있으니까 설득해야 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된다. 헌법을 지켜야 된다. 이 내란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위에서 부당한 지시가 내려오면 그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아무리 군이라고 하더라도 확인하고 왜 우리가 동원돼야 되고 그 임무는 우리의 임무가 아니다라고 거부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김용현 지금 전 국방장관은 빨리 검경해서 신병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자가 지금 어떤 지금 그 행태를 그 자기 그 측근들에게 지금 보일지 모르고 증거 인멸의 우려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지금 빨리 그 신병 확보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 인원에 대해서는 해야지 이 전모가 그 조기에 밝혀지리라고 자기들도 생각합니다. 내란죄인 줄 알거든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당연하잖아요. 실패하면 역적, 성공하면 혁명 아이가. 이거 영화 너무 많이 봤어 이 사람들. 진짜. 자기들도 알아요. 그래서 뒤집어 풀라고 지금 내란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진행 중이고 첫 번째 실패했고 똑같은 방식으로는 어렵겠지만 도대체 방법이 뭘까? 네. 지금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겠죠. 다들 모여가지고 작당하고 있겠죠. 그렇죠. 예. 아주 위험한 사항은 지금 북한을 끌어들이는 상황입니다. 국지전. 접경 지역 일대에서 그 북한의 도발을 유인한다거나 또는 가짜 정보나 가짜 내용을 가지고 그 접경 지역 일대에서 군사적 충돌을 야기해서 이 한반도 상황을 또 자기들이 지금 그 실패한 이 상황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군사적 충돌 사항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하여튼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저는 그것도 만만치 예.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국민들이 왜냐하면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국지전을 일으키려고 해도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이제 포털 누군가 발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북한이 먼저 오지 않는 한 우리가 발사하라고 하면 그 쉽사리 명령을 듣지 않을 것 같아요. 북한에 돈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 너무- 요즘 남북 간에 너무 소통이 안 촉박해요.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촉박해. 합참 의장께 호소드립니다. 지금 전군에 대한 통제 분명히 해주시고 휴전선 일대의 사단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휘서신을 내려야 됩니다. 일체 경고망동을 해서는 안 되고 근데 합참의장은 좀 믿을 수 있는 함부로 총을 분이에요? 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합참의장은 이제 완전히 배제됐던데. 제가 그 국방위에서 몇 차례 봤는데 프로페셔널 군인이다라고 생각하고 해군 출신이고 해서 이번에 계엄사령관을 육군 출신 박안수에게 맡겼는데 현재 상황을 확실하게 합참의장이 장악을 하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 그리고 전쟁 억제와 불필요한 국지전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합참의장은 본연의 의무에 충실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분 국회에 가셔야 되고 또 기차 타셔야 된다면서요. 예, 예. 얼른 나가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오시겠습니다. 야권에 군사 전문가가 있다는 게 정말 박선원 다행이라는 TV 생각이 들어요. 구독해 주세요. 자막. 얼른 들어가십시오.